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자들에게는 법무연수원이 내부를 공개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좀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 총장은 법무연수 원장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 정도가 이 카메라 기자들의 이 카메라에 찍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말을 할지는 아마도 내일 저희들이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준복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할 때부터 이런 현상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밖으로 돌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당분간 이 외도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 대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이 대선 지고 지선 지고 총선까지 참패를 했는데 사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이에 유력한 자기 주자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야당인데 네. 저는 조국하고 추미애 장관이 아주 헌신과 공헌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진영을 하나로 모아주는 아주 그런 힘을 보태주는 활력소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1, 2, 3위 안에 오차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상당히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드러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정부는 이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은 사실은 보호하고 어찌 보면 팬검사들의 커밍아웃은 철저하게 이거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팬검사들의 논리는 이런 거거든요. 정말 단순합니다. 나는 정치 잘 모릅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과 우리 정부는 현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지 마라. 맞선다면 한동훈 경우처럼 너희들도 당한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순응해라라는 메시지로 들린다고 검사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추 장관이 커밍아웃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좌표를 찍고 팬검사들을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국민들은 참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커밍아웃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사실 뭐 추 장관이 이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왜 이 검사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이 성소수자들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이 용어들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좀 송구합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쓰고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역사에서 봐도 그 펜가르기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면 사실은 이제 펜이 완전히 갈라진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은 혁명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러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만이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유인태 총장님 간혹 국회에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옳은 소리 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일찍이 잘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장관까지 나서서 일선 검사들하고 댓글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권이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쓰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민과 민주적인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태 총장도 저하고 아마 생각이 같으니까 답답한 신경을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진 검사님인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네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공무원 신분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정말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내용도 제가 보니까 참 좀 그래요. 조롱하고 이렇게 경박하게 이 내용을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시중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검사고 공무원인 사람이 합니까?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언을 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예? 일반 국민이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언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얼마나 답답하고 속에 천불이 나면 이런 걸 보냈겠습니까? 예?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완이 이렇게 장사진 치는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없었으면 좋을 일들이 자꾸 생겨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네, 뭐 진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에 대한 이 다른 진영, 말하자면 뭐 진영 논리가 좀 가만히 돼서 이 공세를 취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진 검사 지금 뭐 출근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 못 한다고 밝히면서 좀 친환경적인 걸로 좀 바꿔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두 분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은 좀 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희 국민들 기대할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한 내용입니다.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이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조국 장관 이야기를 조금 먼저 예,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내 업무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라서 사실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전부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반장 같은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유재수 지금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파견을 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자들하고 친해지게 된 동기가 사실 행정을 잘 모르는 정무직들이 이 유재수인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부탁을 하고 또 유재수가 민원을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유재수 사건이 터졌을 적에 저희들 국회에서도 듣기에도 저희들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재수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직접 그 당시에 국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명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백운호 비서관뿐만 아니고 아마 조국 전 수석도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뭔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의지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3명의 이 이른바 피고인이죠. 조국 전 장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다 이제 하나의 사건을 얽혀 있습니다만 서로의 증언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들이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